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턴테이블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아시겠죠? 레가의 플래너 2라는 턴테이블이고요.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는 레가의 브리오 마크 7. 저희가 몇 달 전에 리뷰했던 이 제품이죠. 이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가 하면은 저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1973년도생입니다. 예, 로이 간디가 설립한 영국의 입지전적인 아날로그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뭐 스피커나 앰프나 카트리지 뭐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지만 턴테이블과 토남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레가 원 브랜드로 저희가 조합을 해봤습니다. 플래너 2라는 턴테이블이고요. 카트리지는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됐죠. 그래도 그렇죠. ND 시리즈 중에 ND3 카트리지를 장착을 했고, 밑에도 레가 브리오 마크 7 인티앰프면서 또 포노단이 내장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스피커만 딱 추가하면 입문하기에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아날로그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흔히 이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근본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한 3, 40만 원대면은 그냥 턴테이블 하나 딱 하고 네. 그 안에 또 이제 그 조그만 포노단까지 있어고 네. 뭐 액티브 스피커에만 연결하면 되게 하는 초중저가 브랜드의 턴테이블이 많잖아요. 액티브 그렇죠. 턴테이블인데 만약에 그걸로 잘못 입문을 하시면 LP에 대한 모든 편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선입견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렇죠. LP는 들을 게 못 되는구나. 그렇죠. 네. 이게 뭐야 뭐 이런 네.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브리오 마크 7하고 이 합치면은 입문으로 LP 들어가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가격대예요 사실. 네네. 하지만 근본 있는 사운드, 예. 특히 레가라는 브랜드가 보증하는 LP 사운드를 일단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네. 조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LP로 음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턴테이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플래너 2, 밑에가 이제 플래너 1이 있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플래너 2는 일단은 플래터는 유리 플래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아니라 벨트 드라이브죠. 그렇죠. 예, 벨트 드라이브도 옛날 구형 대비 이제 EBLT라고 해가지고 벨트도 좀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죠. 뭐 어차피 영상이니까 한번 더 이렇게 액티브한 걸 또 보여드려야죠. 예. 네네. 그럼 이제 밑에 서브 플래터가 있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 지금 필리에 걸리면은 지름이 작은 거야 하면 이제 33.3회전이고 그렇죠. 밑에 밑에로 내리면 넓은 걸 하면은 이론적으로 좀 더 많이 돌릴 수가 있으니까 45회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난이 말한 이 플래터가 예. 진짜 유리입니다. 맞아요. 얘는 또 유리를 정말 자주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플래너 2를 추적해서 한번 해부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래터의 이게 회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스트로보스코프로. 그렇죠. 굉장히 정확도가 정확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막 십몇 년 전에 제가 레가 턴테이블 구해가지고 이제 막 테스트해보고 그럴 때는 초창기 때 막 10년 전, 20년 전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정확도가 잘 안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갈수록 요즘 진화해 나가면서 속도가 완전 정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런 혹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은 45회전, 뭐 33회전 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플랫터를 들어 올려서 그렇죠. 그걸 풀리로 바꿔야 돼요. 예.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하면 다른 개입 없이 일단 모터는 제 속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음질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은 얘가 또 다른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바깥에 퓰리를 바꾸는 방식이 오히려 음질엔 좋을 수가 있겠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쿠즈마 그 엔트리 모델도 퓰리를 아예 바꾸는 방식이에요. 예. 귀찮기는 한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 모터 입장에서 항상 제 속도로 돌아가니까 음질 순혈주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동부는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뒤에서 이제 어댑터 꼽아서 바로 작동시키는 방법이고, 이제 이게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뭐 전원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토남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요즘에 SME5를 제 턴테이블에 교체해서 이제 장착하면서 오랜만에 토남의 중요성, 토남이 음질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레가 토남이 정말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전 세계 최강입니다. 그렇죠. 턴테이블만 만들 줄 알고 토남을 못 만드는 메이커들이 죄다
레가 토남을 갖다가 많이 써요. 그렇죠. 게다가 SME 전통의 강호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는 SME가 별도 판매를 중지한 이후부터는 쓸만한 일체형 따로 판매하는 이 토남이 정말 드물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시청실에서도 MM 전용으로 쓰는 턴테이블은 이제 브랜드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 토남은 이 레가 걸 커스텀해서 누가 봐도 그냥 레가 토남이에요. 모델명은 이제 그렇죠. 나오지는 않는데 누가 봐도 레가 토남을 지금 장착을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2에 장착된 토남은 참고로 RB220이라는 네. 토남이고요. 이 토남은 스태틱 밸런스입니다. 다이내믹 밸런스까지는 아니고 이게 플래너 3에 가서 이제 RB330부터 이제 다이내믹 밸런스 토남을 채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안티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돼요. 옛날 구형 뭐 여러 토남들은 이제 뭐 추를 건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슬라이드 방식이고 원리적으로는 스프링의 어떤 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바깥으로 당기는 게 이제 안티 스케이팅 힘이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게 이 RB220의 업데이트 버전. 그러니까 원래도 RB220을 처음 세팅한 게 제 기억에 2016년에 처음 이제 이 둘이 만났는데 그러다가 저기 안티 스케이팅 바이어스 방식이 예. 바뀌어진 게 2020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 바뀌어진 RB220을 장착을 한 게 2020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24년 말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네오디뮴 자석을 쓴 그렇죠. 신형 카트리지를 장착을 해서 한 3스텝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가 턴테이블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죠. 그거를 레가는 근데 다른 브랜드 같으면 엄청나게 자랑하고 마케팅으로 막 활용하고 자랑할 텐데 레가는 별로 티를 안 내면서 그 연식에 따라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플래너 2 같은 경우는 1977년에 처음 나왔는데 예. 저도 계속 세다가 이제는 안 세고 있는데 네. 지금 버전으로 치면 한 6세대, 7세대까지는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예전에는 플래너 2에 그냥 카본 카트리지를 기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나왔었는데 이제 갈아 끼울 수 있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거는 가장 최신형 MM 카트리지 라인업 중에 ND 시리즈, 그렇죠. ND 시리즈 중에 ND 3를 저희가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전체 라인업을 쫙 훑으면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모델명에서 알 수 그렇죠. 있듯이 ND라는 게 네오디뮴 그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MM 카트리지니까 마그넷이 가장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많은 음질적인 변화도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MM 카트리지는 움직이는 파트가 마그넷이니까 그렇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코일을 많이 감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얘는 오히려 최소한만 감아서 그 임피던스도 낮추고 임피던스를 커패시턴스도 낮추고 그래갖고 그렇죠. 좀 더 음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걸 강조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주파 쪽에 고역 쪽에서 상당히 섬세하게 바뀐 그렇죠. 예,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 고음 쪽이 좋아지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카트리지 바디 같은 것도 PPS나 지금도 이게 상급에서나 이제 취급했었던 그런 바디 소재들 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신형 카트리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브리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브리오가 정말 이게 모델명이 마크 7이잖아요. 마크 7이니까 7세대 버전이라는 얘기고 상당히 오랫동안 롱런한 하프 그렇죠. 사이즈 인티 앰프예요. 지금 제 기억에 30와트부터 시작을 해갖고 차근차근 이제 올라왔고 예. 이 저번에 이제 유튜브 때 말씀드렸는데 이 레가에서 약간 영국식 블랙 유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직전 모델인가 직전전 모델이 예. 49와트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머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50와트는 넘어야지 선택을 하는데 레가에서는 그걸 이제 약간 꼬은 거죠. 49와트도 충분합니다, 이제. 근데 결국 마크 7은 지금 50와트, 파롬에서 50와트고 싸움에서 72와트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너무 정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 느낌도 이게 있고요. 막 출력이나 이런 것들, 전격 출력 이런 거 뻥튀기 하는 메이커들도 예전에 그렇죠.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앰프는 하프 사이즈지만 완전히 이제 클래스 AB 증폭으로 레가는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정말 거짓없이 솔직 담백하게 기기를 그렇죠. 정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클래스 AB 증폭이고 바이폴라 상캔 네. 출력석을 사용을 해서 좀 전에 김편님이 말씀하셨듯이 8옴에 딱 50와트 이렇게 내주는 아주 앙증맞은 사이즈의 인티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브리오 모델 텍스트 리뷰를 했을 때도 참 강조를 했던 게 레가의 50와트는 다르다. 이게 제가 달았던 제목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평가를 해보니까 예.
역시 이 8옴 50W의 레가 브리오 앰프는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얘만의 사운드를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한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이 조합의 어떤 시너지랄까요? 이익이 되는 부분. 포노단이 내장이 돼 있다. 사실 포노 앰프가 저렴한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같은 레가 카트리지와 같은 레가 포노 앰프의 어떤 상성 그렇죠.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는 같은 메이커끼리 매칭하면은 적어도 매칭에 대한 부담이나 고민은 정말 없어요. 카트리지에 따라서 어떤 포노 앰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리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가가 정해준 그 규격에 맞는 포노 앰프가 그냥 내장돼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 없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강점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흔히 이제 프리파워의 매칭에서만 원 브랜드 매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 카트리지서부터 이 신호 흐름이 특히 예. 앞단에 있기 때문에 되게 미세한 신호를 증폭한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원 브랜드 매칭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DAC도 내장을 하고 있죠. 울프슨 DAC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USB 입력 같은 건 없는데 뭐 동축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또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 이제 동축 출력되는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랑 연결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가 사운드를 좀 CD 플레이어에서 느끼고 싶다. 네. 이거면 이제 동축 케이블로 그렇죠. 이 안에 내장된 울프슨 DAC를 이용을 하면 그걸 또 거쳐서 레가 앰프 사운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갖고 옆에다가는 CD 플레이어를 하나 넣어서 CD 트랜스포트로 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가 이 플래너 2 딱 넣으면은 그러니까 CD부터 이 LP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셋업해서 테스트한 제품은 레가의 플래너 2 턴테이블이고요. 카트리지도 같은 레가의 ND3를 장착하고 앰프도 레가의 브리오 마크 7 포노 앰프는 브리오 마크 7 여기에 내장된 포노 MM 포노단을 이용해서 한번 이게 원 브랜드 매칭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스피커는 바우셈 윌킨스의 705 S3 시그니처를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번 세 곡을 녹음해 봤는데요. 이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If I just close my eyes, then you'll be there, lying next to me, hand in hand. If I could tell you how I love your way, I could whisper to you on and on. Oh, you settled in my heart so sweetly. It took a while for me to notice. I've never felt it like this when I hold you in my arms tightly. I just wanna drown in your words. Just off from my heart, finger on my back. Yeah, I gotta say I love this. Just off from my heart, finger on my back. Yeah, I gotta say I love this. We'll take one small step and it'll take us. Well, let's not worry about a thing, 'cause I can feel nothing but hurt.
another day. Climb a little higher. Find another reason to stay. Ashes in your hands, mercy in your eyes. If you're searching for a silent sky, you won't find it here. Look another way. You won't find it here. So die another day. 네, 저희가 LP를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청한 앨범들인데 김 편님이 지금 들고 계신 일레인 저 가수분이 얼마 전에 제 시청실에 여기 왔었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앨범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시연회, 시청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음원으로 좀 비교도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LP 사운드가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좀 느끼긴 했는데 음향적으로는 이 레가로 들으면 레가 소리가 나요. 확실히 중역대 그 높은 저역부터 중역 뭐 이쪽에 레가의 약간 도톰하고 좀 밀도도 있으면서 담백한 그런 느낌들. 레가의 턴테이블도 그렇고 카트리지도 그렇고 모든 제품군에 걸쳐서 동일한 그런 사운드 캐릭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그런 부분은 레가만 낼 수 있는 그런 음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 제가 자주 듣는 그 채널 중에 CBS FM이 있는데 예. 그게 딱 주파수 잘 맞췄을 때 정말 조용하면서 DJ 목소리도 정말 살갑게 바로 옆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음악 자체도 되게 담백하면서도 예. 깨끗한 게 오히려 FM 사운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운드, 어차피 FM도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니까 예. 이 플래너 2하고 요 조합에서 다시 한번 그런 느꼈어요. 아, 역시 아날로그 사운드가 바로 이 맛인데 이거를 가장 근본 있게 들려주는 브랜드는 현재 몇 개 안 되는데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영국 레가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게 시청하면서도 김현진님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편님이 갖고 계신 허비 앤콕, 국내에서는 허병국씨라고 이렇게 알렸죠. 예전에 그 영국 기기들이 네임 오디오나 아니면 사이러스나 이런 레가 이런 영국 제품 그 앰프라든가 모든 기기들이 상당히 중역대 좋고 중역대 되게 짜임새 있고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음악적인 정말 몰입도를 되게 높여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특히 또 리듬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사뿐사뿐하게 리듬을 짚어주는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영국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런 게 딱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좀 희석된 브랜드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확실히 레가는 여전히 가장 그 전통적인 노선을 고집스럽게 계속 주지하고 있구나. 그런 걸 허비앤콕의 이 곡을 들으면서 이 LP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그 느슨하지 않다. 이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입문기 시스템 잘못 들으면은 되게 이제 어디 나사가 빠진 소리가 되었고 좀 이렇게 오히려 축 처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는 되게 빠릿빠릿하고 느슨한 구석이 진짜 일도 없는 걸 보면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야, 역시 근본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 아날로그 소리를 들려주는 조합이구나. 그렇게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곡은 이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가 LP 틀 때 많이 녹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나더 데이를 녹음을 해봤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 LP도 마찬가지지만 드럼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요즘 하이엔드 카트리지나 하이엔드 막 이런 턴테이블 중에 가끔 보면은 너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LP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원래 그 에너지가 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잘 느껴집니다. 리듬 파트 이런 게 저는 가장 좋게 들리고 뭐 기타나 이런 것들도 너무 얇지 않고 두텁게 좀 일렉 베이스와 딱 이렇게 쫙쫙 붙어나가는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음색들. 조금 이제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해상도는 어디 빠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곡에서 특히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음에서 50와트 그렇죠. 그 인티 앰프인데도 예. 그 세 번째 곡에서 모자라지 않는 그 보컬의 에너지 예. 그리고 고음 파트에서도 얇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카트리지부터 토남에서 저 포너단까지 예. 진짜 아주 잘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영국의
전통적인 아날로그의 강호라고 할 수 있죠. 네, 레가의 앰프, 레가의 턴테이블, 그리고 레가의 카트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LP를 주로 좀 즐기고 싶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LP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너무 저가에 막 이런 걸로 시작하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시스템이 최소한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옆에를 이렇게 보는데 토남도 그렇고 예. 이 턴테이블 플린스도 그렇고 이 유리 예. 플래터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아,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턴테이블 이미지가 지금 이 레가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네. 뭐 더 윗으로 가면 린의 그 네. LPCB 그 이미지가 그렇죠. 떠오르는데 바로 그 밑에 좀 더 대중적이고 착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은 이 레가 요 지금 조합이 정말 최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